안녕하세요. 진로 적성교육 전문연구소 와이즈멘토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진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소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메이저 맵이 얼마나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거에 맞게 자소서를 잘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1번. 사실 1번에서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1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수학을 공부했는데 중학교 때랑 달리 어려웠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또는 관련된 책을 읽고 학교에서 수학 관련된 동아리도 들고 했더니 나중에는 수학이 즐거워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까지 향상이 됐다. 물론 그 정도까지 향상됐다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내용은 나 학업 역량 괜찮다, 너네 대학에서 공부하기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은 약간 전공 적합성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학교 안에 동아리 활동 너무 재밌었다. 사실은 뭐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그 동아리 가입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선택 과목까지 수강을 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제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면 좋은 파트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학업 역량 중심으로 쓰고 2번도 학업 역량이 포함되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까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있고요. 3번은 딱 봐도 아시겠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라고 써 있는데 인성을 자꾸 보고자 하는 거고요.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와서 충돌 없이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아닌가, 이걸 보려고 하는 항목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랑 뭐 동아리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극복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 쓰시는 분 의외로 많은데요. 저는 좀 진취적으로 내가 너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사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 약간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지. 자꾸 친구랑 뭐 이렇게 갈등 문제들을 너무 내세울 필요는 없지 않는가. 대학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자율문항입니다. 자율문항이라는 것은 대학마다 우리는 그냥 공통양식 세 문항만 하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고, 다른 대학들은 또 어떤 대학들은 아니다, 그 부족하다, 4번 자율적으로 한 문항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건 이제 학교마다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건데, 지원 동기나 들어와서의 학업 계획들을 물어보는 그런 대학들이 많은 거죠. 그럴 때 사실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그 워드 클라우드 기능에 보면 그 학과에서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얘기만 들었고 기초학습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읽었더니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너 그 키워드들을 보면서 이런 거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을 묻는 자소서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 관련된 그런 문항들은 또 메이저 맵에서 추천 도서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에는 이런 책들이 연관이 돼 있구나. 이 중에 나 읽은 책이 있는데, 그럼 그런 책들을 내용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짧은 서류를 통해서 나를 보여야 되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책들을 많이 읽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능들을 또 우리 메이저맵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전반적으로 다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자소서 쓰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번 가볼게요. 고려대학교에 여러 과들이 있죠. 그 중에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공학과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요, 이런 산업경영공학부에서 배우는 핵심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인간공학, 그 다음에 확률, 뭐 프로그래밍,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고대 산공과를 가려고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옆에다가 학생부를 펼쳐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이저 맵에 키워드들을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보이는 단어와 이 메이저 맵에서 뿌려주는 키워드들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내가 프로그래밍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했네. 그런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공과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중시하는 과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학교 수업 내용은 아니니까 자소서 2번에 보면 뭐가 있죠? 자기가 학교 활동에서 한 경험에 유의미한 걸 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봤더니 굉장히 재밌고 이걸 좀 전문적으로 배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딱 2번에 들어가주면 또 학생부의 수상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책들도요, 이 밑에 추천 도서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추천 도서가 있는가, 그 과와 연관된,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제시되는 그런 추천 도서와 일치를 한다면 내가 읽은 책 중에 그것을 이제 먼저 갖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만 사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또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들은 교수들의 학업 계획서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갔을 때 앞에 면접 보는 사람들과 얘기가 자연스럽게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메이저 맵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